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연합TV 이서구 파트너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수로 지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담으면서 소부장단까지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부장의 경우에는 어제도 흐름 나쁘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사봐야 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이제 기존 주도주죠, 작년 주도주 안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전반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횡보 상태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 달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 괜찮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D램 분야에서 좀 더 매출이 나올 것 같네. 이런 예상치가 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태까지 이러한 조정이 충분히 겪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안 좋게 봤던 부분이 플러스 알파 이온이 됐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전후해가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삼성 측에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투자 집행 이거 총수가 있어야지 사인을 하지 않냐. 근데 그거에 따른 분명히 어떤 전략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되면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좀 이렇게 투자 집행에 대한 부분이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IT 소부장 이쪽에서도 충분히 오늘 상승은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자, 그동안 소부장 쪽은 좋게 봤어요. 네, 맞아요. 대형주단도 이제 좋게 봐도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기점으로 지금 8월부터는 기존의 시선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도체 대장부터 밑단까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배터리 소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 게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장 초반에 꽤나 탄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랑 함께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슈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뭐 MSCI 편입 기대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재단이 좀 좋았었거든요. 한동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괜찮을까요? 예, 메이커 즉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사업 분할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와 그동안 장기간 동안 횡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런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소재 쪽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소재 쪽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 좀 보면서 그러면은 약간의 서로의 좀 키맞추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셀 3사도 괜찮고 역시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랑 비슷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장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BH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독 강하게 혼자 시세가 좀 분출이 된 경험이 있었는데 통신 장비주 긍정적으로 대부분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가는 BH만 같단 말이죠. 뭔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이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놀로지인가 서진 시스템 이런 통신 장비 쪽이 있고요. 핸드셋 부품 쪽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태까지 통신 장비 쪽은 양치기 소년이었죠. 예, 기관에서 좋다 했는데 여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골탕을 먹였었던 종목이었는데
뭐 통신 장비 쪽이든 아니면 핸드셋 부품 쪽이든 저는 이제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은 좀 키 맞추기 형식, 그리고 여태까지 쉬었던 종목은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요, 한정적이죠. 작년에는 돈이 뭐 오늘 1조 사도 내일 2조도의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금이요. 예탁금이, 개인의 예탁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한정된 자금 안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펀드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의 직원이라든가 소위 선수급에 속하는 전문 투자자라든가 그러면은 이 투자자들이 집중되는 어떤 하나의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마 그리고 이슈에 의한 급등 종목이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싼 주식, 그동안 못 오른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매력적인 측면이 왔을 때 그런 주식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거는 네. 결국에 통신 장비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까지 같은 결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남북 경협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체크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갔어요, 가기는. 네. 갔는데 어제장에서 안한티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7% 가까이 조금 밀리고 나서 오늘장 다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갈까요? 정치 관련주는요, 소위 럭비공 같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치인 관련주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세력, 즉 중국과 미국의 세력에서 또 충돌되는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관련주들도 있죠. 하나의 물꼬가 튀어서 긍정적인 요건, 기본 요건이 잡히면은요, 그 이후에 자잘한 악재는 변동 요인이에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면 한 번쯤 더 가는, 그리고 두 번, 세 번 더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동안에 완전 단절을 했죠. 예, 통신선도 끊고요. 남북 연락망도 다 끊어버렸었는데 통신선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엔 그래요. 지금 김정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북한 국무위원장. 거기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을 뱉었는데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소위 단기 변동 요인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큰 줄기는 이제 선을 붙여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 저는 아난티라든가 뭐 대표주들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다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시장 상황을 쭉 점검을 해봤고 이번엔 게임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업황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크래프톤이 어제 이제 청약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하반기 IPO 대어로 진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IPO 이번에 크래프톤 어떻게 결과를 보십니까? 욕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과거 NC소프트 하나의 사업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나의 또 회사를 차려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해서 경쟁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든가 여기에서 보면은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부분도 저조한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수요 예측 가격 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대부분 여태까지 보면은요, 뭐 SKIT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요. 대부분 상단을 건드리고 그 이상이 나왔었는데 24% 정도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이 24% 정도로 집계가 어저께 현재 되고 있는데 흥행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모가 49만 8천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4조 3,500억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어제 종가 현재 18조 정도거든요. 그 월등히 너무 높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나요?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크래프톤 말고도 게임주의 이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첫 주자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요즘에 주가를 보면은 이게 정말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반등이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은 뭔가 다시금 반등이 들어오고 추세적인 상승까지 이어질까요? 지금 고점 치고 약간 빠짐이라 저희가 얘기했을 때가 그쵸. 처음 얘기했을 때가 58,000원권이었는데 뭐 주가가 10만 원 훌딱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에 조정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은요, 시가총액에서 놓고 보면은요,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라는 부분 첫 번째. 시총 3위의 자리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왜 그러냐면은요, 네. 오딘 바로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지금 지난달 말에 6월 말에 오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실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당장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오딘에 대한 실적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근데 그 반영 3분기에 된다라는 거죠.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형식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어느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실적 당일 혹은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신작 일정에 맞춘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실적 발표가 됐을 때요. 지금 같은 경우 어차피 안 좋을 거 알아. 그랬을 경우에는 그날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접근을 보시되 그것은 실적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흐름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을 전후를 기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카카오 게임즈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넷마블도 또 이슈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아마 제가 쭉 체크를 해봤더니 어제 장 마감을 하고 나서 나온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6%가 지금 넘게 갔다가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이슈는 왜 이렇게 탄력을 못 받은 걸까요? M&A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슈가 좀 상당히 돼야 되는데요. 네. 그것이 좀 최근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세에 따라서 과연 무엇이 더 할까? 그러면은 이것을 인수해서 얼마나 벌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 기자체는 좀 못 미칠 플러스 알파, 실적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배타적인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중립 정도로 좀 보시되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작, 여기 일정에 맞춰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넷마블 이슈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 달에 신작 출시를 굉장히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꼽아보자면 게임업계 빅3죠.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네. 이번 신작 대전에서 승자를 꼽자면 어느 기업이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NC소프트는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이제는. 네. 제가 처음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에요. 카카오 게임즈를 얘기하면서 NC소프트 기대하지 마라, 넷마블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 게임즈 오딘에 대한 흥행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그것이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뒤에 NC소프트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아주 걸출한 신작이 또 나옵니다. 26일 발표가 되는데요. 그 앞서서 주가 모멘텀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매니아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자가 746만 명 정도면은요.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앤 소울 과거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출시 이후에 장기간 매출 1위를 계속 달성을 해가지고 리니지2 모바일 신화에 이어서 좀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을 좀 점치는
그런 매니아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네. NC소프트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대장 안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유효하게 표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을 좀 해봐야지 어느 네. 기업들이 좀 유명할지가 감이 올 것 같은데 게임을 전혀 안 해가지고 좀 감이 그러세요? 없네요. 한 번씩은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게임주 요즘에 최근 이슈가 많아서 정리를 쭉 한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인수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비전펀드로부터 야놀자가 2조 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런 소식에 주가가 급등이 어제 나왔어요. 야놀자 측에서는 좀 인수 의지가 강하게 나온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M&A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좀 강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요. 야놀자 쪽에서 인수 의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투어와 공연 부분이 전체 거래액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놀자, 숙박업이라든가 여행업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돈을 생각보다 덜 들이고 인수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인터파크가 제가 생각에 최적일 것 같아요.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호텔, 레저 부분 바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나타나겠고요.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 그리고 쾌파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M&A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인터파크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 인터파크 인수 의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조정이 좀 있지만은요. 예, 여기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조정 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는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파크의 지금 M&A 자체가 상장 수순으로 지금 보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야놀자 상장 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주십니까?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다면은 그 염두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만약에요. 그렇죠. 손정희 회장뿐만이 아니고 앵커님이나 아니면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내가 여기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비싼 데 상장하고 비싸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상장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경력이 있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손정희 회장이 나스닥 상장 대두 가능성, 이 부분은 점점 이슈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가능성 저는 높게 봅니다. 그럼 야놀자가 상장을 한다면 인터파크는 관련주로 당연히 부각을 받겠네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인수를 좀 해야지 좀 되는데요. 저는 인수 가능성 높게 보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파크와 야놀자 이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즘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8월장 내심 기대를 좀 했어요. 7월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양지수가 모두 조금 장 초반 대비 많이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좀 보고 계세요? 앞서 우리가 처뒤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메이커 기업, 예, 관심 있게 이제 또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좀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 거기에서 한 종목,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도 좀 양대 쪽에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 또다시 조정 상태에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최근 한 3주 동안의 조정은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비메모리 쪽도 괜찮고 메모리 쪽도 속해 있고 이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투자 집행이 돼서 쾌파가 넓어진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관심까지 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우 파트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